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몸,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 오랜 친구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73세인 박 선생님은 최근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에게 마음이 끌리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깔끔하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데 박 선생님은 자신에게서 나는 나이 든 사람 특유의 냄새 때문에 다가가기가 망설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냄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체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줄어든 땀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신진대사가 서서히 느려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땀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땀이 줄어들면 냄새도 덜 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땀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땀은 오히려 몸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네날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몸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속 이론균은 점점 감소하고 유해한 균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산성화됩니다. 이때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네날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분비된 노네날이 모공에 쌓이면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줄어든 침 분비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과 마찬가지로 입 안의 침 분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강건조증이 심해지고 입속 세균은 늘어나며 치석도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치주염까지 생기게 되면 입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냄새를 진한 스킨이나 향수로 가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냄새로 냄새를 덮는 방법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향이 섞여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이런 냄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70%를 이루고 있으며 나이 든 분들의 몸 냄새를 줄이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이에 따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체내에 쌓여 있던 냄새의 원인 물질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히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로 입안을 개운하게 헹구신 다음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셔주세요. 특히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의 미온수가 신진대사를 더욱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기적으로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비가 오는 날이 아니라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추천합니다. 산책은 나이 든 분들의 몸 냄새 관리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할 때 받는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염증을 방지할 수 있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 모공 속에 쌓인 노네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당히 흘리는 땀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까지 배출해 줍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할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게 되어 오히려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운동은 가벼운 산책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샤워할 때 반드시 새 곳을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수나 머리 감기, 발 닦기 등 평소대로 씻으면 개운한 기분이 들지만 정작 노인 냄새와 관련된 부위는 소홀히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의 원인이 되는 부분, 즉 노폐물이 쌓이는 부분을 제대로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노폐물이 쌓이는 부위를 떠올리실 때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살과 털, 그리고 땀입니다. 살은 사타구니처럼 살이 맞닿아 접히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그곳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털은 털이 난 부위로 겨드랑이가 대표적이고 땀은 발이나 발가락 사이처럼 땀이 많이 차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30분 정도 탕해서 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모공이 열리면서 쌓여있던 각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로션을 꼭 발라주세요. 네 번째 방법은 항산화 식품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의 체취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분들보다 체취가 강한 편인데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 생성을 억제합니다. 채소 중에는 고추나 토마토, 브로콜리가 좋고 과일 중에는 사과나 딸기, 블루베리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탄수화물은 메밀과 현미를, 단백질은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같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매일 아침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도 좋은 항산화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입속 청결을 돕는 제품 사용하기입니다. 양치하실 때 칫솔만 사용하신다면 혓바닥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혀클리너, 치실, 치간 칫솔 등을 함께 사용해 보세요. 입냄새 제거는 물론이고 치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출할 때는 무설탕껌이나 구강 스프레이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무설탕껌을 씹으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이 더 많이 분비되어 입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보다는 허브차나 녹차를 마시는 것도 입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입냄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고 치주염이 생기기 쉬운데 이것이 심한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고 잠자기 전 양치는 특히 꼼꼼히 해주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냄새가 밴 옷은 꼭 갈아입고 흡수 잘 되는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뀐 호르몬으로 인해 한 번 입은 옷은 이미 냄새가 배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어도 냄새가 밴 옷을 반복해서 입는다면 씻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탁할 때 일반 세제에 베이킹소다를 반 컵 정도 함께 넣으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하고 흡수력이 좋으면 속옷을 여러 벌 구입해 사용하세요. 옷 소재도 중요한데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마와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소재는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도 잘 되어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탁 후 옷을 햇빛에 말리면
자외선의 살균 효과로 냄새가 더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박 선생님은 몸 냄새가 많이 줄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정도였던 할머니와의 관계가 발전해 이제는 일주일에 2번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경로당에서 하는 여러 활동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항상 깔끔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나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셨을 때 박 선생님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박 선생님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다른 할아버지들에게 냄새 관리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할머니와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교실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게 쑥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즐겁게 춤을 추며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것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니까요. 입냄새도 줄고 커피로 인한 입 안의 건조함도 훨씬 덜해졌다고 합니다. 6번째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냄새가 밴 옷은 꼭 갈아입고 흡수 잘 되는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빨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뀐 호르몬으로 인해 한 번 입은 옷은 이미 냄새가 배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어도 냄새가 밴 옷을 반복해서 입는다면 씻은 의미가 없겠죠.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점을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하루 입은 옷은 바로 세탁 바구니에 넣고 특히 할머니를 만날 때는 꼭 새로 세탁한 옷을 입으셨다고 해요. 또한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생기기도 하고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로 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런 문제도 노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면으로 된 속옷을 여러 벌 구입해서 매일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이나 양말,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셨고요. 냄새가 잘 가시지 않는 옷은 삶아서 세탁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박 선생님의 몸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박 선생님이 마음에 두고 있던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대화가 길어졌고 어느 날부터는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죠. 박 선생님이 몸 냄새 관리에 신경 쓰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도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다 경로당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차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어느 날 할머니가 박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항상 깔끔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나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들은 박 선생님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많이 줄일 수 있고 자신감 있는 일상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몸 냄새 관리가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 자신감과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주저하던 박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작은 실천을 통해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실생활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냄새가 나타나는 시기와 개인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50대 중반부터 체취의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에 따라 40대 후반부터 나타나거나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 식습관,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냄새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에는 73세인데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체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더라도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냄새 관리를 위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째, 지나친 향수 사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냄새로 냄새를 가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진한 향수는 체취와 섞여 더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향수를 뿌려보셨지만 할머니가 향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향수 사용을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대신 무향의 데오드란트나 바디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체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발같이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둘째,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체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이나 알코올은 몸 속에서 분해되어 피부와 호흡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박 선생님도 예전에는 술을 즐기셨지만 냄새 관리를 시작하면서 술 마시는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도 체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땀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체취 관리에 중요합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해요. 이제 계절에 따른 냄새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는 하루에 2번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샤워를 하면 땀과 함께 배출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옷도 더 자주 갈아입어야 하고 면과 같이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박 선생님도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시고 외출할 때는 여벌의 티셔츠를 가방에 챙겨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화장실에 들러 겨드랑이나 목 부분을 물티슈로 닦아내는 습관도 들이셨대요. 반면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샤워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박 선생님은 겨울에 특히 발 냄새가 심해지는 것 같아 고민이셨는데
발 전용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말도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소재로 된 것을 신고 하루 사용한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 동안 말려서 신었대요. 또한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들도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목욕물에 한 컵 정도 타서 20분간 몸을 담그면 채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의 산도를 조절해 주어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박 선생님은 친구에게서 들은 녹차 목욕법도 실천해 보셨다고 합니다. 녹차 티백 5개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목욕물에 타면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한 가지. 냄새 관리를 위해 너무 자주 샤워하거나 강한 비누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적당히 샤워하고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깨끗이 씻기 위해 강한 비누로 여러 번 문질러 씻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산성 바디워시를 추천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그 후로는 피부 건강도 좋아지고 냄새도 줄었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냄새 관리는 단순히 냄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모두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박 선생님은 이제 냄새 걱정 없이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까지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죠. 얼마 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경로당에서 열린 장기자랑 대회에 참가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셨을 텐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박 선생님이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냄새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다른 할아버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계신다고 해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냄새 관리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채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몸 냄새의 원인에는 줄어든 땀과 줄어든 침 분비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냄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물 마시기, 햇살 받으며 산책하기, 중요한 세부위 제대로 씻기,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 구강청결 제품 사용하기, 그리고 옷과 속옷 자주 갈아입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절별 관리 방법과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법을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일 테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습니다. 단지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채취 관리도 그런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리한다면 그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새로운 만남과 관계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냄새 관리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